가능보살 대자비로 시방 걷게 다니면서 오염보살 행운으로 많은 인생 건지었지. 여러 하나의 공을 다퉈 유명법문 연설하고 지옥하기 나쁜 곳에 강망정거고 신통되어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나 우리가 모두 되어 윤회의 굴을 벗어나네. 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검수도산 달생달날 연꽃으로 화해서 고통받는 저 중생을 끝나게 왕생하며 나는 죄와 기는 짐승 원수맺고 비진이들 같은 고통 벗어나서 정통락 누립니다. 모든 질병 골적에는 약불 되어 치유하고 흉년들은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네. 여러 중생이 땡길 한가지들 배우니까 성검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하니까 이제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혔던 애정금고 삼계로에 뛰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허공 끝이 싸움들 일의 소원 다하니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 너무 좋죠? 네. 알고 계시던 건데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저는 새벽마다 이 발언문을 대중들과 같이 읽으면서 이 대목이 정말 와닿아요.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우리가 이 마음이 바로 원력이고 보살심인데 이거 전혀 무관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이 지금 이 마음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했더라면 이런 세상 오지 않아요. 이런 세상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지금 살아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포교사를 처음 할 때는 정말 큰 신심을 가지고 금강과 같은 신심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정말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고 도와주리라 마음 먹고 그 어려운 또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 법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망각하고 맙니다. 정말 흉년되는 세상에 내가 쌀이 된다 생각한다면 내 입에 들어갈 밥도 내줘야 되는, 내 입에 들어갈 밥도 보시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는 지금 옆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그냥 죽고 있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 환경운동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금 다 공멸하게 생긴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잖아요. 우리가 이사 갈 수 없잖아요. 아파트를 이렇게 이사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구가 지금 너무 병들고 땅도 병들고 물도 썩고 이렇게 해서 난 못 살겠다. 지구를 벗어나 이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강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바다도 다 오염돼가지고 썩어간다 죽어간다 하죠. 강도 썩어간다 죽어간다 하죠. 지금 낙동강 녹조 라떼 보셨잖아요. 그릇으로 이렇게 뜰 수도 없을 정도로 뻑뻑한 녹조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볼을 트지 않아요. 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돈 든다고. 22조나 들였는데 또 돈을 들여서 볼을 틀 수 없다는 거예요. 터야 살 거 아니에요. 지금 대국분들이 그 물을 먹고 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혹심한 가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지만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기금 국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물 기금 국가예요. 기름값보다 비싼 물을 먹고 계시잖아요. 물 기금 국가예요. 물 기금 국가라는 것은 지금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이런데 바짝 말라가지고 사막화되어 있거나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 씻을 물 먹을 물이 자연으로 얻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물 기금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물 기금 국가입니다. 물이 막 수돗물 트니까 콸콸 나온다고 물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물들이 지금 하천을 정화해서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심하게 앞으로 말할게요. 그런 상태인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던 대로, 살던 대로,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 보살이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또 뭔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는 거, 이게 우리 그 보살행인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 있죠. 내 저기 허공끝이 있사온들 내 소원이 다 아릴까 하면서 내 발언을 하는데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이랬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명 있는 모든 생물들은 불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생물뿐만이 아니고 무정물조차도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유정들도 무정들도 다 일체종지가 뭡니까? 성불하라는 거잖아요.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유정, 무정이 다 깨닫는 세상 되게 해주세요라고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차별이 어디 있어요? 나와 남이 어디 있고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이도 다 정말 아우러서 모든 생명들이 다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발언하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유정, 무정이 다 성불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또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성불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그쵸? 내가 먼저 불법을 배웠고 먼저 알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포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구슬이고 잘해주고 꼬셔서 절에까지 오게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해봤지만 한 사람이 젊은 턱을 넘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고 봉사정신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아까 그러시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봅시다. 절이 좀 즐겁고 행복해야 오잖아. 그죠? 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이 해결돼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결점을 같이 찾아가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붙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홍소원 늘 하시죠. 밑에 못하겠습니다. 사홍소원 첫 문장이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배척하고 뭐 죽거나 말거나 제도를 어떻게 해? 저거 제도 못해. 부처님이 아주 제도 못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건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종단본 부처님 일대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병들어 있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벗어나려고 하지 이 병을 치료할 자는 없을까? 병이 있다면 치료할 방법도 있으리라. 이제 부처님 전생에 선해동자셨죠. 부처님 전생에 그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수메다 장자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세상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당시도 부처님 전생이니까 몇천 년 전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병들어 있었고 세상은 정말 고통과 근심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스러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태어난 것도 고통스럽고 가는 것도 가고 오고 먹고 입고 다 고잖아. 고 괴로워요. 가는 것도 괴로워, 오는 것도 괴로워, 먹는 것도 괴로워. 그래서 고가 붙나 봐요. 그 괴로울 고차예요.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다 고야. 고 아닌 게 없어. 그 가운데 잠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짜릿짜릿한 맛에 속아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세상이 고통 속에 있는데도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고통을 벗어날 노력조차도 안 해보는 것, 이 중생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정말 험한 세상이 있는데 누구라도 이 세상 이대로 가면 괜찮겠느냐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죠?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본인이 바뀌려고 합니까? 쓰던 대로 써야지. 습관돼가지고. 그래 어려운 게 이게 환경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세상이 이렇게 괴로운데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수메타 장자가 그 많은 창고에 가득 찬 곡식과 보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출가의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영리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병이 있다면, 병이 생겼으면 병을 없애는 방법도 있겠지. 그리고 괴롭다면 괴롭지 않은 방법도 있겠지. 라고 선지식을 찾아 떠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생 부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첫 장에 나옵니다. 그 부처님 생애의 책을 펼치면 첫 번째 장, 바로 첫 번째 장 옆줄 가운데 이 말이 나와요. 수메다 장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 생애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험난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 기후위기 시대예요. 기후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기후위기가 왔고요. 기후위기가 지금 그냥 위기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기후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보시죠. 현실입니다. 실제 상황이죠. 어디예요? 이번 여름 서울 강남이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산이어서 예전에 뭐 쓰나미가 이렇게 막 해안으로 들어오는 거 정도는 보았지만 믿기지 않죠. 지하철로 막 물이 콜콜 폭포수처럼 흐르는 거 이게 115년 만에 서울 강남이었었는데요. 작년에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100년 만에 홍수, 또 어딘가도 뭐 유럽 쪽에서도 1000년 만에 홍수라고 했죠. 강남만 이럴까요? 강남 반지하방들 봤죠? 반지하방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모녀가 죽기도 하고 했던 굉장한 홍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홍수 현실인데 물만 폭탄이었냐? 홍수가 끝나고 이 쓰레기 홍수가 또 한 번 일어났어요. 서울 강남 지역 그 구에서 하루에 5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답니다. 매일 5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홍수가 지나고 나서 반지하라든지 아파트 1층이라든지 낮은 지역에 쓰레기를 이제 내놓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내놓으니까 하루에 1200톤씩 나왔대요. 1200톤씩. 무려 2배 이상이 나왔대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강남에 내놓은 쓰레기가 8200톤이었답니다. 8200톤,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1톤 트럭이 8000대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쓰레기를 싣고. 이럴 때 이제 뭐 잠긴 쓰레기만 버렸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내 집안에 좀 철이 곤란했는데 딱지 붙여서 버리려니 좀 아깝고 뭐 이랬던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불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나 못 버리고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었던 쓰레기까지 아마 몽땅 내놔가지고 이런 홍수가 일어났는데 8200톤의 쓰레기 홍수. 처분을 못했답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은 중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우리 국토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소각을 하면 대기가 오염되겠죠. 그 다음에 매립을 한 경우에 땅이 썩어갑니다. 땅에서 가스가 폭발하고 푹 꺼지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더 버릴 수가 없어요. 1톤 트럭 8000대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줄을 이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8000대가 100대도 아니고 1000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서울 강남에서만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예요. 개인이 쓰는 일일 쓰레기 소비량, 플라스틱 소비량이 한국은
국민당 1입니다. 인당으로 보면 1위예요. 그런 이 많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항을 덮쳤었죠. 강남 덮치고 나서 포항을 덮쳤는데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좀 곤란하거든요. 포스코가 잠겼어요. 우리나라에 포스코가 잠겼다는 것은 모든 공장 가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철강의 부품들이 여기 있는데 포스코가 잠겼고 몇 달 동안 일을 못했고 새로 지으려니 그렇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별로 안 떠들어요. 불안감 조성하기 싫은 거죠. 자, 이제 그때도 지금 막 지하가 범람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막 잠수함까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고 포항제철에 침수됐었습니다. 굉장했어요. 이 모든 물건들을 쓸 수 없게 됐답니다. 막 해병단들이 가서 이제 고립된 주민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막 노력을, 가상의 노력을 했었고요. 이건 뉴스인데 안 봐도 되겠죠. 그때 당시에 강남하고 포항에서 이제 이런 물난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내 눈앞에서 보지 않은 일들은 사실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뭐 나한테 일어나겠나? 이렇게 돼요. 강남에 만약에 내 아들, 딸이 가서 살고 있다면 조금 조마심을 내고 관심을 갖고 뉴스를 찾아봤겠죠. 아, 내 딸 집은 괜찮은가? 아들 집은 괜찮은가? 걔네 빌라가 좀 낮은 지역에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지만 내 일이 아니면 나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강남에서 있었던 일, 포항에 있었던 일들이 부산이라고 없겠습니까? 울산이라고 없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어요. 그동안에 이제 기후가 쭉 이렇게 고르게 조금 막 0.001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팍팍팍팍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지금 각성을 못 줘요. 지구 따뜻한 거 좋지 않나? 추운 거보다. 특히 겨울에는 지구온난화 이래봐야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마음도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온난화 이러면 별로 각성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쓰는 말은 그러니까 지구 가열화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구 가열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지금 따뜻한 게 아니거든요. 뜨겁거든요. 여름에 분명히 막 40도를 치잖아요. 40도를 치는데 아까 같이 반지하방의 식구들은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반지하방에서 에어컨을 안 갖고 있다면 40도에 충분히 죽고도 남죠. 그 지하방에 물이 차가지고 못 나와서 새 모녀가 죽었다니까 정부의 우리 수장은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위험한 데 살았지? 왜 못 나왔지? 라고 얼척없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지하방을 다 없애겠다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반지하방에 살고,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정말 상위 뭐 5%들이 쓰고 있는,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들이 받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전세기 타고 다니면서 이산화탄소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된다, 자전거 타야 된다 이런 운동하고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를 바로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기후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기후불평등. 기후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반지하방에 있는 분들이 뭐 벤츠 타고 다니겠어요? 다 대중교통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도 결국 홍수가 나거나 폭염이 오거나 한파가 오면 피해를 입는 분들은 바로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불평등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나 개인적으로 막 분리배출 잘하고 있고 아껴 쓰고 있고 자동차도 우리 집에는 한 대밖에 없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난 잘하고 있어.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억울한 중생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분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분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급해서 나 좀 힘들다, 이거 불평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하는 거예요. 대신 떠드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떠들므로써
기업과 정부가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정말 내 하나가 바뀜으로써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 번 실감을 합니다. 내가 내전에서 우리 절은 정말 잘 지키고 있어. 녹색 사찰을 하고 있고 우리 신도들 내가 그래도 나름 교육시키면서 절에 일회용품 못 가져오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까지만 한다면 내 하나의 일이고 우리 백년사절 하나의 일이겠지만, 지금 제가 시내에 나가서 내전 여러 이제 강의장을 찾고 여러 단체를 찾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떠들었을 때 주변이 확 바뀌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성해요. 그리고 나를 한 번쯤 만나는 분들은 절대로 일회용 못 써요. 강력해요. 제가 저기껏 딱 쓰냐다가 움찔하고 막 쳐다보고, 심지어 우리 도반 스님들이 이 동문회 한다고 여행을 갔는데 버스 안에서 저 앞에서 전달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천도스님 모르게 화장지 두 칸만 전달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이제 우리 그 강원 도반들로 치면 석가의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띠갑장들이 다 백시들이니까 띠갑장 60이 훨씬 넘은 그런 백시 도반들조차도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화장지 한 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아예 반장 스님이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버스에 실어놨더라고. 과일 먹고 손 닦고 싶으면 닦으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금 저를 만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다들 그러세요. 스님 그 본문 한번 듣고 스님 말씀 듣고 스님 뵙고 나서는 우리 집에서 이걸 못 쓰겠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가족들이 변할 것이고, 그 가족들이 또 만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변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똑똑한 소비를 할 때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똑똑한 소비를 할 때. 나 불량하고 비윤리적인 거 안 살 거야 라고 거절하면 기업들은 민감하잖아요. 매출에. 조그만 매출이 떨어져도 연구하잖아요. 왜 이걸 안 샀지? 왜 이 마트에서 이게 안 나갔지? 우리 동네 마트에서 지금 일회용이나 두 겹, 세 겹 과일 포장된 것들이 안 팔린다면 기업은 분명히 안 만듭니다. 근데 싸니까 사고 100원 싸다고 사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기업을 평가하고 바꾸는 거는 소비자의 몫이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소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현이 되면 정부가 바뀌겠죠. 정부가 바뀌게. 우리가 떠드는 이유, 캠페인하는 이유, 운동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 여름 이야기, 아까 제가 강남 이야기 보여드렸는데, 파키스탄은 지금 노랜드라는 말이 생겼어요. 파키스탄의 국토가 굉장히 넓은데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겨있고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6, 7, 8, 3개월 동안 몬순 시즌인데요. 비가 오는 시즌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비가 내렸었고 9월달까지 그게 계속되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버렸어요. 그때도 17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겼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죽었을까요?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였어요. 그 다음에 노약자가 죽겠죠. 빨리 대피하지 못했던 노약자들이 죽어요. 정말 기후라는 것은 강력하게 이렇게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라서 노약자들이 빨리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이런 식으로 잠겨서 지금 이재민이 생겼는데 3,300만 명이면 부산 광역 시민보다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다 어디로 대피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난민들은 일부예요. 몇백만, 요 정도 되지만,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몇 천만 명, 많으면 1억, 2억, 3억의 기후 난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 땅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구가 점점 가열화돼서 해수면 온도가 뜨거워지고 해수면이 올라와. 북극 남극의 얼음들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1m, 2m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안 도시들은 어떻게 돼요? 해안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내륙으로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국토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국토가 좁아지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식량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공부를 매일 이쪽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막 위기감이 막 느껴져요. 아, 내년쯤이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기후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농사는 날씨와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벼농사가 안 됐다. 사과농사는 이미 올라갔잖아. 경북, 강원도 쪽으로 사과농사 올라갔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고 국토가 좁아지는 것은 곧 식량 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가나에 저기 뭐 비가 좀 안 오면 어떠고 뭐 지금 소말리아가 4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데 그래서 그쪽 이제 국민들은 다 나라를 벗어나고 있어요. 고향을. 물이 한 방울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쪽에 비가 안 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만 바로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가나에 가뭄이 들어서 커피 농사가 안 됐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잔씩 커피 마시죠? 네. 커피 한두 잔씩은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 커피 값이 바로 올라가요. 재작년에 브라질에 커피 농사가 안 됐는데 세계 커피 농사 1위가 브라질, 2위가 베트남입니다. 1위 브라질에서 농사가 2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원두 가격이 70%가 올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잔에 500원에서 1000원 이상의 비싼 커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소말리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밀가루, 밀 생산의 1위 국가잖아요. 호주하고 1위 국가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밀 농사를 못 지었어가지고 우리나라 밀가루 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빵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빵 뭐 좀 몇 개 넣으면 5만원 돼버리잖아요. 학생들 못 사 먹어요. 빵을 못 사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세계 일화라고 하셨잖아요. 세계 일화라는 말이 세상은 뭐 글로벌 시대다 아니다 뭐 이걸 떠나서 세상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도 농사가 잘 돼야 되고 우리도 농사 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시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쪽 일이겠지 뭐 고개 돌려버리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거나 말거나 아이고 뭐 러시아하고 싸우고 누가 이기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무관심하시면 안 되고 국제정세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정세가 바로 우리의 정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파키스탄에서 국토가 없어지고 있어. 파키스탄에서 뭐 농사 제일 잘 되냐면 제가 파키스탄을 갔는데 끝없이 본 게 뭐냐면 유채꽃이거든요. 모카하고 유채 기름이 거의 거기서 와요. 그 이제 유채씨유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국토가 없어졌어요. 3분의 1 이상. 우리 한반도의 몇 배 된 국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300만 명의 이런 이재민들은 다 어디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4급이었습니다. 2연. 이것도 이제 강력하다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뭐 한 도시가 이렇게 싹 날아가고 다시 또 자리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셨겠지만 이번 2연은 태풍이 1, 2, 3, 4, 5급까지 있는데 4급짜리 태풍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다고 하는데 요 정도로 잠겼습니다. 완전히 잠겼어요. 자, 위에 저 노란 차가요. 14억 되는 차래요. 그 옆에 하얀 차가 30억이 넘는 승용차랍니다. 이 차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왜냐면 이 스포츠를 갖고 싶었던 남자가 이 차를 샀노라고 인스타에다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2주 만에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답니다. 인스타에 이제 자기는 막 그냥 이 세상을 전부 얻은 것처럼 본인이 갖고 싶은 차 2대를 샀으니까 인스타에 자랑도 했고 자랑하면서 그냥 막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겠지만 2주 후에 허리케인 때 자기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들이 이 모양으로 꼬라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자연 재난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지금 불이 났는데
통장이랑 반지랑 가지러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불과 물에 불과 물과 바람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급해요? 지금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던 대로 살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허리케인이 이제 막 이렇게 덮쳐버렸고요. 엉망진창이었죠. 이거 플레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여튼 뉴스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요. 요 프랭카드가 뭐냐면 지지난주에 제가 광주에 법문하러 갔다가 본 이 거리의 현수막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거 언제적 구호 같아요? 여러분들 70년대쯤 구호 같지 않아요? 수돗물 생기기 전에 새마을 운동하기 그쯤에 물 아껴 씁시다 막 뭐 아껴 씁시다 전기 아껴 씁시다 했죠. 이거 지금 광주 시내 곳곳에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요 종이는 지금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다 붙여져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광주 일입니다. 광주, 전라남도 광주. 동복댐이 내년 3월 말쯤에 고갈될 위기이니까 시민들이 물 전략을 실천합시다. 물 전략을 개개인이 집에서 조금 해준다면 20% 정도만 줄여준다면 우리가 그래도 생활 물은 돌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써놓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비단 광주의 일이겠습니까? 지금 부울경, 울산하고 그 경남 지역이요. 작년 22년 동안 강우량이 1%밖에 안 됩니다. 심각하죠. 심각해요, 지금. 울산은 재작년에 낙동강 물을 받아서 뭐 하루에 얼마씩을 주고 받아 썼다고 하고요. 광주는 지금 거의 저렇게 될 경우에 광주 시민들이 쓰는 물을 땡겨 오려면 10억 이상 뭐 이렇게 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또 낙동강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발암물질이 가득 들어있는 그 낙동강 라떼를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 낙동강 주변에 지금 럭조 라떼가 끼어있는 주변에 논이라든지 특수작물을 하고 있는 하우스들 거기에서 나오는 야채들에서도조차 세슘이 나오고 있고 다른 발암물질들이 나오고 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가 있어야 안 되겠구나. 정부 정신 차리라고 우리 얘기해야겠다. 지자체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겠다. 라고 하지. 다 내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해. 우리 동네에도 이 팻말이 언제든지 붙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주에 실제로 살고 있는 그 보살님한테 물으니까 3월이 뭡니까 스님? 아마 구정 지나면 물 끊어질 것 같아요. 내지는 지금 시간 단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 단수를 하고 있어요. 울산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봐도 개울물이 말라있잖아요. 바닥에 드러나 있잖아요. 운문댐을 갔더니 거의 이거 쇄골 부분 이상까지도 바닥에 드러났었는데 그게 몇십 년 만이라 하더군요. 그 물이 그래도 겨우 저번에 비가 와서 조금 저 바닥이 차긴 했는데 모든 개울들이 지금 말라있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수돗물 틀면 나온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광주에서는 수돗물을 어떻게 좀 하자고 하느냐면 다 해보셨잖아요. 수돗물 밸브 밑에 있는 밸브 올라간 물 끌어당기는 밸브를 살짝 좀 잠궈 놓자. 양변기 수소 이거는 요즘에 새 양변기라서 이게 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양치컵을 사용해서 양치하거나 샤워할 때 물을 틀지 않고 받아서 하는 경우에 어마어마한 물이 전략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도꼭지를 지금 일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양치를 할 때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받아지는 물이 1리터랍니다. 1리터 1분의 2리터
그럼 벌써 양치할 때, 양치를 2번 한다고 생각하고 양치할 때 벌써 2리터 줄어들죠. 샤워할 때 5리터가 줄어든대. 그러니까 샤워할 때는 1분당 2리터가 줄어드니까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것도 있죠.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설거지하고 헹굴 때도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서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옛날 어렸을 때 또 내지는 수도세 아낀다고 100원이라도 아낀다고 했던 그 시절에 했던 운동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 전략을 하자라는 것을 곳곳마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꾸 탄소 중립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도 탄소 중립 2050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탄소 중립 2050,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자, 탄소 중립이 어떤 거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기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 우리는 지금 모든 것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금 전기 켜는 거, 마이크 쓰는 거, 차를 타는 거, 공장에 물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해도 그건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컵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 돌아갔으니까요. 그러면 이 배출되는,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이 탄소들을 중립화시킨다. 그러면 탄소를 흡입하게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탄소를 중립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자, 개인이 쓰는 탄소들, 물, 이거는 많지 않겠죠. 근데 이제 공장이 돌아갈 때 발생되는 탄소라든지 들어가는 물, 이건 엄청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이느냐. 자, 탄소, 지금 온실가스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메탄가스라든지 뭐 블랙카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줄이기 쉬운 탄소가 뭐냐, 가스가 뭐냐, 육식을 안 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의 60%가 축산업에서 배출된다고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자, 공장이 훨씬 더 크고 자가용이 이렇게 많은데 자가용 매운가스가 더 많을 것 같죠? 하지만 한국인이 먹어대는 고기 양이 어마어마해서 1인 1치킨, 지금 월드컵 때문에 뭐 치맥 난리가 났다죠. 동네에 그 치맥집마다 줄을 서고 난리가 났는데 1인 1치킨을 하려면 그 축사를 돌려야 되잖아요. 3개월 만에, 3개월도 안 된, 100일만 된 막 이런 아이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그 4발 달린 동물들을,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거의 공장화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방귀를 낀다 이러면 그냥 메탄가스인데, 이 메탄가스가 순간 발생되고 많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25배 정도 강력한 것이에요. 이산화탄소보다 오래 머물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는 20년에서 100년 가야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한 번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그 정도로 오래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세를 중국이 지금 공장이 제일 많으니까 중국한테 많이 매긴다? 중국이 반발했죠. 이산화탄소가 지금 품은 거냐, 100년 전에 미국 너네들이 더 많이 품었지 않느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20년에서 100년 정도 가야 없어지는 거고요. 메탄가스는 5년 정도 가면 그래도 없어진대. 그렇지만 25배 정도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순간 발생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순간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세대에 애지간히 잘 살지 않았으면 어릴 때 고기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쵸? 저 좀 사는 집에 살았는데 고기 한 달에 뭐 한 번? 가족들 생일, 7가족의 생일 때 한 번, 제사 때 한 번, 추석, 설, 명절 때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면 좀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더 먹었죠. 집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뭐 닭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고기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산이 됐든 수입산이 됐든 매일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물과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항생제와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그 100g의 고기살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막 26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소가 먹어야 그 100g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가 먹어내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키울 걸로 사람들이 몇십 명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이미 포기한 상태고 이런 거니까 육식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장제일, 특히나 이 법회 오는 날, 일요일 법회 날은 고기 안 먹는 날 만들어야 되지. 그죠? 핑계가 좋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또 지장제일 날 특히 지옥골 중생을 면하고 막 살아있는 짐승, 뭐 죽어있는 짐승 다 제도한다고 했으면서 지장제일 날 고기를 떡 썰어 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법회 날, 또 법당에 오는 날, 이날은 기본적으로 고기 안 먹어야 되고요. 고기 안 먹어야 되고 줄여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먹었던 집 같으면 일주일에 한 5일만 먹자. 이틀은 고기 없는 날, 고기 없는 수요일, 고기 없는 월요일 만들자, 고기 없는 일요일 만들자라고 가족들과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이제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육고기들이 건강한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동물 복지를 하면서 이렇게 방목을 해가지고 키우는 소, 돼지 봤어요? 다 수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4발 달렸는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버렸어. 소는 그래도 요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지만, 뒤로 돌아볼 수 있지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m 수출에다 딱 집어넣고 그만큼 커지면 바로 돌아가셔요. 돼지 수명 20년이에요. 소 수명이 평균 수명이 25년이에요. 자연 수명이. 닭도 가만히 놔두면 20년을 산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 연할 때 먹는다고 6개월, 1년 살 딱 찌워가지고 물 많이 먹여서 그렇게 잡아먹고 있잖아요. 소도 거의 4, 5년밖에 못 산답니다. 왜? 여러분도 고기를 많이 먹고 있으니까. 고기를 줄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자가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절에서는 어차피 고기를 안 먹으니까 쉽잖아요. 운동하기가 좀 쉽잖아요. 핑계대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절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고 불교가 하기 제일 쉬운 것이 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채식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세대는 트렌드가 채식, 베지테리언이 되거나 비건자가 되는 겁니다. 비건이 되는 거. 지금 비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서 식단을 좀 바꿀 계획을 짜시고 가족들에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는 건강한 고기가 아니란다. 어릴 때 우리가 딱 방목에서 키운 고기 명절날 한 번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고 막 아프던 사람도 일어나고 그랬던 건강한 고기가 아니에요. 막 항생제가 엄청나게 투여되어 있고 약을 10배까지를 준대요. 이 주사를. 왜냐면 억지로 키우니까 지금. 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닭 같은 경우는 이거 3분의 1 대인 케이지에 닭이 한 마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1인 1치킨 하는 치킨집에 들어가는 닭은 요 반절짜리 그 집에서 살아요. 날개 달린 애들을 거기다 가둬놓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친구하고 막 싸워요. 부리로 쪼아대면서 싸워요. 부리로 쪼아대면 어때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상처가 나고 또 전염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리를 싹 잘라버려요. 끔찍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치킨 건강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꽉 차 있고요. 우울하고요. 햇빛을 한 번도 못 보고 컸거든요. 우울해요. 그리고 무슨 병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거 먹고 싶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 아이에게 먹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운동하고 공부를 한 어린이들은 어머니한테 가서 그러잖아. 부모님들한테. 어머니, 저에게 나쁜 음식을 먹이지 말아주세요. 고기를 먹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당연히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건강한 음식을 나눌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할 건데 탄소의 발전
발전을 항상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탄소는 이 제품을 만들 때 발생되기도 하지만 운송할 때 또 많이 생기겠죠. 운송할 때 많이 생기고 또 이게 이제 마트에 들어가고 마트에서 또 우리한테 올 때도 우리가 또 탄소를 소비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차로 싣고 올 거잖아요. 이런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좀 줄이려면 가능하면 장철에 나는 우리 지역의 식품을 먹어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 나는 새파란 시금치를 먹고 상치를 먹는 거, 그건 탄소가 좀 탄소 지수가 높겠죠. 그 다음에 애국에서 들어오는 아보카도라든지 애국에서 들어오는 파인애플이라든지 이건 이미 배나 항공을 이용해서 운송이 돼야 되니까 탄소 배출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하자는 거, 그게 탄소 발자국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늘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수입산이 지금 많이 싸지고 있는 이유는 비싸서 안 사는 이유도 있고 이런 운동 때문에 안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것이며 어떠한 물건을 사야 탄소가 좀 줄어들어서 지구가 살만하게 될 것인가. 다리 좀 펴세요. 다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 좀 쭉 뻗으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좀 편안하게 법문 들으시면 좋잖아요. 귀에 안 들어와 다리가 저리면 다리 펴시면 좋겠고 저는 누워서도 법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 발자국을 좀 생각하시고 물 발자국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탄소 중립이 안 되고 온도 이제 지구가 가열화됐을 때 이런 위기 상황과 재난이 왔습니다. 폭염, 폭우, 가뭄, 산불, 한파 이것들이 왔죠. 작년에 미국 텍사스라는 곳이 텍사스는 텍사스주는 이 지구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권에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왜냐? 사계절 좋은 아주 사랑스러운 기후기 때문에 선진국들 보고 잘 사는 나라 보면 어때요? 기후가 좋아요. 첫째, 기후가 1년 내내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항상 평화롭고 유지하기가 좋죠. 그래서 텍사스가 그런 곳이었어요. 막 추워봐야 13도, 더워봐야 18도, 20도 이렇게 돼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한파가 왔었죠. 영하 20도. 자, 거기서 50년, 60년 살던 분들이 처음 보는 한파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음이었습니다. 일부러 막 눈보라고 스위스로 여행을 가거나 그랬던 분들이 자기 집이 얼어 터지는 꼴을 본 거죠. 그분들이 다큐멘터리 보시면 붉은 지구라는 다큐를 보시면요. 그게 정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우리 그 KBS 기자가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심각해요. 자, 텍사스가 늘 13도에서 18도 봄 날씨처럼 초가을 날씨처럼 이렇게 좋았던 데가 갑자기 영하 20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영하 20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그 다큐를 보시면 나와요. 손을 탁 놓고 늘어져 갖고 있어요. 텍사스가 이럴 순 없어. 텍사스가 이럴 순 없어. 다들 그 말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요. 50대, 60대 된 분들이. 평생 거기 살았는데 처음 보는 꼴이잖아요. 20도가 추워서 그냥 추운데 난방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미 수도가 다 터져가지고 2층, 3층에서 싹 얼어갖고 떨어지고 너무 또 추우니까 집안에 있는 종이 나무를 막 떼다가 불이 나버리고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파가 텍사스만 때리겠어요? 우리한테도 올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이제 이미 뭐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영하권 정도는 대비할 수 있는 다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겨울이 있었던 나라니까. 또 여름이 있었던 나라니까.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유럽에 출장 갔다 온 애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40도 어디냐 터키랑 유럽을 갔다 온 친구인데 호텔에 가도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 고장난 게 아니고 에어컨이 있을 필요가 없는 나라들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근데 40도까지 올라가갖고 폭염
됐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니 죽을 것 같죠. 회사 일로 갔으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후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막 같이 가버리는 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탄소가 배출될 때 지구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걸 방해받게 되죠. 옛날에 이온층이 파괴되면 어때요? 태양열에 복사열이 나가지 못하니까 지구가 좀 뜨거워진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아까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죠? 가요. 네, 지구 가열화. 진짜 똑똑하시다. 지구 온난화가 아니에요. 이제 지구 가열화입니다. 지구 가열화가 되고, 가열화가 되면 또다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점점 이게 심각해져요. 뜨거운 데는 더 뜨거워지고, 추운 데는 더 추워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 간단해. 이건 과학적으로 간단해요. 대기 온도가 뜨거워요. 지금 우리도 지금 해가 아직도 20도지만 낮에 나가면 해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해들이 지구에 있는 물기를 다 증발시키잖아요. 이 증발된 물들이 다 이제 뭉쳐요. 구름으로 뭉쳤다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거나 기압이 달라지면 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게릴라 비, 게릴라 폭우, 그 다음에 저런 이제 막 폭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뜨거우면 계속 이게 수증기가 증발이 될 거 아닙니까? 가물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는 가물어지고 위쪽은 물이 뭉쳐있다가 허리케인 같은 걸로 아니면은 홍수로 갖다 때려 붓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남에 그날 하루에 뭐 40mm? 아니 140mm? 그렇게 쏟아부었댔잖아요. 그게 그런 이제 게릴라 폭우인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내년쯤이면 정말 더 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더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늘 티핑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점점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절반이 탁 넘어가는 순간이 어때요? 여기까지 참아. 지금 지구가 이 상황인 거예요. 지구가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건져볼 수 없는 상황, 그걸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썩고 강이 썩고 바다가 썩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고요. 그쵸?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런 심각하고 해서 저희가 기후정의를 외쳤고 기후의 불평등을 저희가 그 갭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기후정의 운동을 하는데 이거 저 혼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오늘 약속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제 더 이상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먹고 사는 거 말고는 굶어 죽지 내일 그냥 이 몸을 유지하는 정도만 먹고 사는 것까지 허용하셔야 되지 지금 옷을 더 산다든지 물건을 더 사재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패션 때문에 세일을 하니까 평소에 갖고 싶었던 밍크가 10%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행이던데 요거 정도는 갖고 있어야 요즘 사람이라던데 하면서 유행을 따라가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하나 사면 2개 더 준다던데 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 기후행동 피켓팅 울산 롯데호텔 앞에서 이 금요일마다 하는 피켓팅을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112회를 지냈습니다. 이게 매주 일요일날 꾸준히 가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변화하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고개 딱 돌리고 가잖아요. 아까 전단지 돌려보셨죠? 전단지 돌려보니까 어떤 사람 노인들은 사탕만 딱 떼가고 전단지 틱 버리고 안 보죠? 전단지 돌려봐서 알 거예요. 저희 가서 이렇게 막 피켓 들고 있으면
쳐다도 안 보죠. 막 고개 딱 돌리고 예매하고 저쪽에서 이제 좀 뭐 누가 서 있으면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말 걸까봐 고개 싹 돌리고 막 이렇게 가다가 빨리 건너가는데 제가 딱 그 건널목 앞에 서 있거든요. 건널목 앞에 서 있으니까 저를 볼 수밖에 없고 말을 걸어요. 네. 일회용품을 자제합시다. 과소비는 범죄입니다. 1.5도씨 넘지 않게 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들 피켓을 만들어서 섰던 게 벌써 2년이 훨씬 넘어 있어요. 훌쩍 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00회 보시잖아요. 롯데호텔 백화점 앞에 광장을 다 차지하고 1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감이 환경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분이어서 저희 이 활동에 항상 후원하거나 함께하고 있고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 요렇게 지금 피켓팅 하는 것이 이제 뉴스에나 이건 진짜 보면 좋은데 이건 또 찾아보세요. 아니 시간이 안 되니까. 저희 이제 그 기후 캠페인 금요 캠페인 100주년을 BTN에서 이제 내보내줬고 피켓팅만 가지고도 BBS BTN 뉴스에 한 10번 이상 저희들이 소개가 됐어요. 10회 기념으로 20회 기념으로 또 내지는 지구의 날 기념으로 특별하게 할 때마다 노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불교 방송, 교내 방송이긴 하지만 신문 방송에서 좀 떠들어줬기 때문에 울산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물자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오기도 하고 직접 오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봤던 보살님도 저희 사무실로 저를 보러 왔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좋은 폭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절들이 막 코로나 2년, 3년 지나면서 신도가 다 떨어졌어요. 신도가 없어요. 적막해요. 고요해요. 하지만 백년산은 유지하고 있어요. 젊은 신도들로. 그것도 젊은 신도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는 분들이 다 학생 어머니들이잖아요. 40대, 50대. 이런 친구들이 피켓팅을 하고 환경 공부를 하다가 나도 절에 가보고 싶다. 아는 스님이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절로 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환경단체라든지 기독교 환경단체, 심지어 목사님까지 다 저에게 옵니다. 왜? 불교는 인심이 좋잖아요. 오면 늘 밥하고 차는 그저 주는 거고 하니까 절에 오시는 거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이 오세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내 친구가 불교에 관심이 있던데 포교 데려다주고 자기는 종교를 바꿀 수 없다고 해도 그런 경우도 있고 천주교 신도가 전은 스님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그 지구랑 같이 가게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신도님 중 한 분이 교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안이 기독교에서 교인이었고 결혼을 해서는 시댁 쪽이 천주교라서 성당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님을 만나서 스님과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종교 아닌가요? 다 똑똑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 감동했어요. 그분은 지금 3년 넘게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불교를 하고 있어요. 후원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가 가장 원하는 것. 아까 전에 회장님하고 차가시에서 얘기했지만 신도가 왜 줄겠냐고요. 왜 줄겠냐고. 그리고 그 많은 젊은 인간들이 다 어디가 있겠냐고. 다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시라고. 이 사람들이 카페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에서 얻어온 것들이 있잖아. 커피 한 잔만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커피가 없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면 대화가 있고 새로운 정보가 있고 여유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절에서 만들어주면 절로 오겠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더 싸다면 말이에요. 우리 포교사분들이 이제 가성비도 좀 계산하시고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어떤 걸 바꿔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제 그러면 피켓팅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9.24 9월 24일 9.24 기후정의행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들어보셨어요?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여기 그 안도스님께서 안도스님 절 신도님들 버스 한 대 해가지고 오셨고 저도 울산에서 버스 한 대 해가지고 올라갔고 울산 본부 이제 서울 본부에서도 나왔었고 제가 또 비구니 회관에 소유를 보고 있어서 비구니 회 스님들 국작급 스님들이 한 10분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불자들하고 총 하니까 한 2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많이 왔다.
우리 불자들도 이제 좀 이렇게 할 말이 있겠다. 광화문에 그날 35,000명이 모였다는데 우리가 겨우 200명.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제 작년 그 코로나 전에 기후행진 했을 때 비구스님 딱 한 명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수녀님들 안에 쌓여가지고 비구스님 한 명 있었어요. 그 사진이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교환경연대에서 한 연합 명 갔겠죠. 비구스님 한 분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와 많이 왔다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네 이렇게 하고 아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걷고 나서 건널목을 건너고 나서 뒤로 싹 돌아보니까 프란체스코 수사님들이 까맣게 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에서는 아예 우리 한인 스님들처럼 젊은 스님들 있죠. 사제들. 젊은 사제들이 다 나오고 수녀님들이 다 한 삐까리가 와 계세요. 버스로 몇 대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몇 명 왔냐니까 5,000명 왔다더라고요. 그만큼 기후에 관심 많습니다. 천주교 정말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 굉장히 기후에 관심 많아요. 불자들만 관심이 없어요. 불자들만 너무 슬프게도 지지난주에 제가 서울 이제 총무원에 환경회의하러 갔다 왔는데 제가 근데 거기에서 너무 분해가지고 저는 정말 분합니다. 내가 했거든. 스님들하고 이제 그 교수님, 우리 그 환경위원들이 한 16명 되는데요. 회의하러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 분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총림 같은 절에서 아무 관심을 안 갖고 조이컵을 다 써대는데 우리들에서 몇백 개 안 쓰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통도사 같은데, 범어사 같은데 이런 총림에서 신도들 많이 오고 행사 있는 날 수천 개씩 내서 버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분합니다. 내가 막 그랬더니 그 비구스님들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막 이랬었더라고.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들이 너무 미안하죠.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집안 이야기니까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총림마다 가보면 저는 제 눈에는 딱 쓰레기부터 보여요. 그냥 뭐 이거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가 보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큰절 가보시나 하지만 큰절에 가면 항상 부처님께 올리라고 감노수 500ml짜리 물통 많이 올리죠. 그게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조계사에는 심지어 종이컵에 올리는 컵꽃 공양이 있어요. 컵꽃 공양.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그 많은 쓰레기를 부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걸 사서 올리는 분은 꽃을 올렸겠지요. 그쵸? 그렇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스님들 입장에서 컵도 작은 거 아니에요. 큰 거 500ml짜리 큰 컵에다가 비닐을 하나 깔아요. 물 새지 말라고. 그 다음에 꽃을 꽂으려니까 오아시스를 넣어요. 오아시스도 요거보다 큰 오아시스가 들어가겠죠. 컵에 오아시스에다가 국화꽃 5송이 꽂는 게 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미라든지 뭐 해바라기를 하나 꽂는 것은 뭐 무슨 문수왕가 보현왕가 관음왕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야 이제 이름을 써서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장식으로 뭐를 달아? 리본을 달아요. 그러면 부처님께 나는 좋은 마음으로 꽃을 한 송이 올렸는데 쓰레기가 몇 가지입니까? 종이컵, 비닐, 오아시스, 리본, 스티커. 저는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막 진짜 슬퍼져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그걸 공양을 올리라고 만드는 인간들이 웃기잖아. 이거 사업이잖아 완전히. 바라나시가 뭐 하더라. 예? 바라나시가 바라나시 이제 그 얘기는 떠나자고. 그리고 바라나시는 그 초가요. 나뭇잎이잖아요. 나뭇잎 접시잖아요. 자연에 버리면 썩는 거예요. 나뭇잎 접시에다가 초를 올리고 꽃 생화를 올리기 때문에 그냥 자연으로 가면 돼. 그리고 거기는 꽃이 많아. 금송화가 수천 지, 지천을 있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올리는 꽃들은 뭐냐면 하우스에서 키워졌거나 외국에서 심지어 수입한 꽃들이고요. 자체가 다 쓰레기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신도들이 좋다고 올리죠. 꽃구에 올리면 우리 아들이 예뻐진대, 예쁜 손주를 낳는데 그거 속지 마세요. 마음의 꽃을 올리세요. 정말 그 꽃값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처님께 공약 올리는 꽃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가 아니고 저번부터 그걸 봤는데 그걸 내년에는 분명히 어느 총리이든 따라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국가축제 하잖아요. 국가축제 지금 안 하는 본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가축제 그거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네? 통도사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계사 하고 있고 내 본사 통도사에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죠. 절마다. 왜? 꼭공에 올리라면 다 올리시거든요. 5,000원짜리 포토 갖다가 3만원 붙여놔도 다 가져가 올리시잖아요. 그게 사찰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걸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에서도 쓰레기 엄청 나와요. 조계사 이번에 내가 회의하러 갔던 날은 그거를 철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진 다 찍었죠. 사회국장 스님한테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저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포토채로, 비닐 포토채로 그대로 다 놔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름표를 꽂죠. 이름표가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플라스틱 하나 꽂고 거기에 이제 카드 또 적고 비에 맞으면 물이 번지면 안 되니까 비닐 플라스틱을 또 요 종이 축원지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대국 같은 경우에는 대국을 세우기 위한 또 철사와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걸 묶어주는 고리가 있어요. 그거 다 분리해서 버릴까요? 안 그래요. 그냥 버리는 거 같거든요, 그날. 큰 쓰레기차가 대웅전 옆에 서 있더라고요. 나무와 식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차 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로도 부족하고 몇 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이 없는데 그거 그분들이 분리해서 버릴까요? 시간이 많아서 분리해서 버린다? 돈을 주니까 분리해서 버린다?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좀 이제 딱딱한 화분들 정도는 뽑아놨더라고. 화분에서 이걸 뽑아놨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발 종교가 그런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강의를 듣는 분과 안 듣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인간이 있다고 그랬죠. 반야선언에 와서 법문을 듣는 인간과 못 듣는 인간.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두 부류의 인간 중에 반야선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물들을 바라볼 때 진실을 바라보죠. 팩트를 바라보죠.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지금 안 오고 지금 저기 맛집에 가거나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거나 아직도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 분들은 이거 몰라요. 진실을 몰라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 지혜롭게 살기로 했고 부처가 되기로 소약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어야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눈구멍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싱잉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어때요? 적당해요? 네. 적당하죠? 네. 또 크기도 하죠? 작기도 하죠?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이게 금강경이잖아요. 맞죠? 크고 작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거 전혀 없는데 우리 마음에 지금 분별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크다고 하신 분은 분명히 이거를 어디 대학하고 비교하니까 간장종자하고 비교하니까 크고 작다고 하신 분들은 집에 세수대하고 비교하니까 작게 보였고 적당한 분들은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적당해 보였겠죠? 그거예요. 이 소리가 커요, 작아요? 자, 여기서 옆에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으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없어요. 차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묻히면 이건 작은 소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다 고요하게 눈 감고 명상을 들었을 때 이 소리를 듣는다면 지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내 걸음소리가 발자국소리가 큰지 모르지만 명상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집중을 할 때는 온 지구를 진동하는 소리로 들려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크고 작은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 이것이 없다라고 우리 반야신경 매일 읽잖아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가. 하시죠? 그렇게 분별 없이 아무것도 분별 없이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분별하고 계시죠?
하루에 수백 가지를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옆집 아들은 어쩐데 생일날 뭐 돈다발을 줬다던데, 옆집에 딸아는 누구랑 결혼했다는데, 뭐 1부터 끝까지 눈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분별을 놓지 못합니다. 이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멍청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다면 면옷 입으면 됐지. 면옷이 훨씬 몸에 좋은 건데, 지금 뭐 복복 이렇게 입고 계시지만 거의 플라스틱 옷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표현하면 비닐 봉다리만 생각하실 텐데요. 페트병하고 폴리가 들어간, 피가 들어간 섬유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코튼 100%라고 써진 면 제품이 아니면 다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이 재질이거나, 한국인이 좋아하는 아웃도어들은 거의 다 화학 제품입니다. 석유에서 뽑아내죠. 이것들을 어젠가 그젠가도 뭐 TV에 나왔다던데, 우리 또 어른 스님께서 보고 오셨는지, 이거야 옷 입을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먹는다더라 막 이러시던데, 그저께인가 나왔나봐요. 텔레비전에 나오시면 경각심을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할 때는 스님 안 들으시더만, 플라스틱 옷을 지금 입고 계신 면 소재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을 때, 벗을 때, 털 때, 세탁기에 넣을 때, 또 빨래줄에 넣을 때, 갤 때 다 플라스틱이 떨어집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요.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 지금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계시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되느냐, 일주일이면 칫솔 1개 정도 내지는 신용카드 1개 정도의 플라스틱을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더 많이 섭취하고 싶으시면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드시면 됩니다. 페트병 생수, 우리나라에 나는 페트병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다 조사했어요. 미세 플라스틱 검출됐습니다. 수치가 작거나 많거나 다 됐어요. 뭐 3땡땡도 나왔고 100땡땡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조금 섭취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페트병에 생수를 사서 드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자연 섬유를 입어야 되고 물을 집에서 끓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정말 생각한다면. 지구 생각하는 거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 내 건강, 내 가족의 건강만 생각하더라도 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물을 사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물이든 미세 플라스틱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아주 좋은 거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거 안 떨어지는 거, 멋있어 보이는 이런 거 사서 입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법복이 최고예요. 지금 면 제품 완벽하게 나온 거는 우리 법복밖에 없어요. 안에 흰색 면, 밑에 광목,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냥 자연 그대로 환경운동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웃과 가족들을 전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9.24 기후정의에 갔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고마운 것이 저렇게 스님들이 한 20여 분 이상 제가 말해서 막 졸라가지고, 비구니 회장님한테 졸라가지고 비구니 해관 국장급 스님들 10분하고 저를 포함, 그 다음에 이제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 스님들 올라오신 정도. 그래도 우리가 가사장삼이 이게 또 일당백은 하잖아요. 그래서 좀 카메라도 많이 받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게 보도가 됐어요. 저희들 사진이 여기저기 일반 방송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하고 있고, 피켓은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에다 만들든 뭐 떨어진 옷에다가 그리든 또 뭐 박스에다가 그리든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펼치시면 1인 시입니다. 어렵게 하실 거 없어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나가요. 집 앞에서 하시면 돼요. 집 앞 건널목에 서고, 학교 건널목에 서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아낍시다 내지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환경 문제가 뭔가 여기다 적고, 가소비는 범죄다 내지는 가소비를 하지 맙시다,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씁시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한두 장 써서 집 앞에나 학교 앞에 건널목에 교문 앞에 좀 서 계시면 돼요. 뭐 하실 겁니까? 혼자 가서 막 손들어라 이런 거 막 으쌰으쌰 해라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장님 요 집 앞에서 하시면 돼요. 포개당 앞에서 하시고 건널목에서 하시고,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유동할 때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이제 주로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더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겠지만,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운집하거나 이동하는 그 정도면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보호합시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나무를 심읍시다. 또 물건을 아껴 씁시다.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십시다. 하셔요? 네. 준비하십시오. 네. 이거 저 혼자 맡겨놓으면 전 지금 목이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나눠주시면 훨씬 좋겠다. 광화문이 이랬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어린이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미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 20년 후에 지구가 망한다는데 그럼 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직장 취직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게 위기감을 느낀 친구들이 많이 나왔죠.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쓰기는 우리가, 똥은 내가 싸고 치우는 거 애들이 치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막 살았잖아요. 지금 막 다녔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진짜 막 쓰고 백화점 가서 카드 끊는 걸 멋있다 하고 막 또 끊으면 더 멋있다 하고 그러셨잖아요. 카드 쫙쫙 꺼가지고 막 가서 사다주는 오빠한테 지금 고맙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조장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2세들, 손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도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위협스럽지 않은 그런 자연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이랬습니다. 35,000이었는데요. 탄핵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아까 저기 있죠. 물티슈 덜 쓰는 운동. 내 주머니에 지금 손수건 갖고 계시는 분? 3분. 그 다음에 텀블러 갖고 오신 분? 3분. 요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1000걸음을 걷는 것보다 100사람, 1000사람이 한 걸음을 같이 뛸 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절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 다 잘할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켜주시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주시고요. 물티슈는 아십니까? 물티슈가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물티슈는 죽어도 안 녹습니다. 제가 죽어도 안 녹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100년 전 이제 플라스틱 역사가 110년,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비닐봉다리, 플라스틱, 우리 지구상에 출현한 지 110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거의 장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의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거의 7, 80%는 플라스틱일걸요. 그죠? TV, 냉장고, 장판, 플라스틱 아닌 게 어딨어요? 양푼이, 그릇, 숟가락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우리 몸은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라고요? 70에서 80%예요. 우리 뇌의 물이 몇 프로? 80%입니다. 어릴 때는. 늙어가면 그것도 말라요. 고갈되고 마릅니다. 그래서 조금 적어지지만 우리 몸이 지금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7, 80%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의 7, 80%가 플라스틱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갖고 있는 물건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많은 물건 중에 7, 80%가 플라스틱이라는 거, 잠적적 쓰레기라는 거, 내가 죽기 전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없다는 거. 불행하죠. 안 없어져요. 플라스틱 수명이 100년인데 500년인데 500살 사실 수 있어요. 돌고 돌긴 하지만요. 네, 기억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정답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맞는 이야기예요. 가장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물티슈가 하수에 걸려서 들어가는 우리의 세금이 거의 800억인가 그러더라고요. 매년. 그건 이제 12로 합니다. 12로. 각 지자체별로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하수가 막혀가지고 막 분출을 하고 이러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 망에 걸려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100% 물티슈예요. 화장실에서 그냥 쓱 버린 물티슈. 지금은 조금 인지가 돼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넣으면 안 된다든지 공중 화장실에도 물티슈를 따로 버려주세요라고 통이 있으니까, 수거함이 있으니까 덜 버리지만 물티슈가 얼마나 쌉니까? 거저 주잖아. 지나가다가 막 우리 교회 오라고 주는 것도 다 물티슈던데 저도 좀 받았어요. 거절하셔야 돼요. 공짜라고 다 받아오시면 망해요. 공짜라고 지금 다 받아오시잖아요. 우리나라 뭐 속담 공짜는 뭐 양잿물도 마신다는 게 굉장히 맛있게 마시죠. 공짜 안 받아오면 큰 손해 본 것 같죠.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한국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기금을 주는데 상위 30%를 안 준다? 어쩐다? 50% 준다? 70% 준다? 막 이러다가 논란이 됐다가 전체에 다 줄게. 공무원들은 좀 해소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럴 때 그 10만원, 20만원 주는 거 나 없어도 되니까 안 받을게요. 됐어요. 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가 안 돼요. 조계종 스님들은 선언을 했잖아요. 안 받겠다고. 저는 안 받았는데 그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이 또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잖아요. 근데 10만원 받아서 뭐 할 거라고 저 100억 부자가 그걸 받으러 가요. 그거 안 받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0만원 없어도 살 수 있었잖아요. 있는데 기어이 받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될 것처럼. 그냥 됐어요 할 수 있어야 돼. 리듀스 운동이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운동. 됐습니다. 공짜로 줘도 선물을 줘도 저는 집에 있고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라고 사양하고 거절하는 것이 환경운동의 시작이에요. 갖다 놔. 주니까 갖다 놓고 포장이 또 근사하니까 갖다 놔. 집에서 써요? 안 써요. 그냥 그렇게 그냥 있다가 아이고 이거 작년에 건데 재작년에 건데 하면서 또 집 정리할 때 한 번씩 해서 싹 버리잖아요. 모두 버리죠.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제발 어디 행사 가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이런 거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체 행사할 때 선물 만들지 마라 그래요. 선물 주지 마라. 필요한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주면 되지. 그걸 꼭 이렇게 공짜로 줘가지고 잠정적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도 기념 행사하고 기념품 만들 때 꼭 소비해야 되는 거. 생활 속에서 꼭 소비하는 거, 뭐 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도 계산해서 줘야지. 필요 없는 거 줘가지고 쓰레기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티슈가 우리의 세금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이건 좀 잘 모르실 텐데요. 20대, 30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제일 큰 탄소 발자국입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유땡땡으로 동영상 10분을 시청했다. 탄소 1g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죠. 제가 그거가 한 50%일 거예요. 그러면 50% 맞아? 그럼 검색 다 하죠. 설치하는 순간에 1.2g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메일 한 통에 4g, 전화 한 통, 휴대폰이니까 전화 한 통 하는데 1분 하는데 3.6g. 무제한 때문에 요즘에 한 1시간씩 통화하시죠?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막 아까 내가 누가 있어서 말 못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 이래가지고 1시간 정도 통화하는데 1분에 3.6g이 나옵니다. 발생됩니다. 그리고 1시간 떠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야. 공짜가 문제야. 무제한으로 전화요금을 해놓으니까 겁없이 쓰시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못 썼죠? 손주가 보고 싶어도 막 전화요금이 아까워가지고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루 종일 리뷰를 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그것도. 그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1MB 11g. 그래서 메일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항상 수시로 뭐 2, 3일에 한 번씩 다 비워주셔야 되고 쓰레기통에 그걸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탄소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카카오 불났다 했을 때 난리 났죠? 카카오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 반야선언회에 와서 법문 들은 불자님들과 법문을 안 듣는 인간들과 차이점이 그겁니다. 이제 탄소를 무지하게 배출해가지고 살기 나쁜 나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을 듣고 나면 무언가를 할 때 이제 따져보게 돼요. 따져보게 돼요. 아, 그걸 쓰면 안 되겠더라. 마시면 안 되겠더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대학교 지금 특강도 나갔는데 대학생들은 음료수 사 먹는데 한 달 용돈에 5, 6만 원을 써요. 최소 하루에 한 잔 사 먹을 경우에 물값 뭐 1,000원, 1,500원, 1,700원짜리도 있고 커피값, 음료수값 3,000원, 4,000원짜리도 있잖아요. 평균 잡아 2,000원이라고 볼 때 일요일, 토요일 빼고 20일간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 4만 원, 5만 원, 6만 원. 그 한 달 용돈 20만 원 받아갖고 물값으로 니 지금 5만 원 쓴다. 어떻게 생각하냐? 알지라도 제가 계산해 주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건강하고 좋은 물을 먹으면서 플라스틱을 안 먹으면서 돈까지 아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바뀌고 있죠, 걔들이. 바로 자기 용돈하고 결부가 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마실 것이냐, 집에서 조금 귀찮지만 1분 정도 소모해가지고 다 자취를 하더라도 뽀로록에다가 물 끓여서 옥수수 티백 하나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먹을 것이냐. 가는 데마다 정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컵만 들고 다니면 돼요. 컵만 들고 다녀도 어디서든지 물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수가 되면 물전쟁이 일어나고 식량 경쟁처럼 아주 굉장해질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트레이닝해서 훈련을 해놓는 게 미래를 살기가 훨씬 좋아지죠. 쓰는데 펑펑 쓰다가 갑자기 단수 물 없어요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깝깝해요. 그 저는 어떨 때는 머리 길고 있는 분들만 봐도 화가 난다니까. 저 샴푸를 얼마나 써가지고 또 물로 얼마나 헹굴 텐데.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못 가요. 목욕탕 가면 진짜 시비할 것 같아가지고. 긴 머리를 샤워기 틀어놓고 한 10분 정도 감고 있어요. 우리는 목욕 10분에 끝나는데. 와, 그러면 막 이제 화가 나죠.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생각해야 돼. 염색해가 약 바르고 또 그거 지우는 데 쓰고 화장도 하는 데 들고 돈 들고 화장 지우는 데 들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근데 제발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안 하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막 찍어 바르는데 돈 몇십만 원 들고 또 지우는데 돈 들고 물 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막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가 화장하는 거 봤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불교환경연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불교환경연대 환경보게 1. 둘째, 경쟁들이 하는 주님이 서로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것 다른 것보다 자국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며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 깨끗한 편리함이 마음의 빛을 하라 적당히 괜찮은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의 능력과 마음의 물을 좋아하는 수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요렇게만 살면 좋겠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문 열고 시동만 탁 켜면은 쫙 가서 백화점 주차장에 물 대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버스 2번 갈아타고 백화점 가려면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안 가도 돼요. 당신의 지갑을 여시오하고 막 입을 쫙쫙 벌리라고 막 하는 그런 백화점에 안 가셔도 되고 이제 절에 오실 때는 좀 법회 시간 안 늦게 달려오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느린 것, 좀 더러운 것, 좀 불편한 것, 이것들을 즐기는 것, 지혜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깨끗한 것들이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내요. 아무것도 아닌데 물티슈로 계속 닦고 막 또 닦고 손 닦고 발 닦고. 그러니까 깨끗한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더라고요. 이쁜 것들이 보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완벽하니까,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아름다우니까 더 이상 거기다가 그리고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저 보기 괜찮잖아요. 네. 저 쌍수도 안 했고 뭐 쌍수 없이 화장 없이 살아도 괜찮잖아 보기에. 그쵸? 35년 동안 뭐 별거 안 해도 피부 좋다 소리 들어요. 그리고 주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 속이 허한 분들이 좀 많이 덧칠하고 하더라고요. 속이 허한 분들이 막 여기다 바르고요. 뭐 네일 아트인가 뭐 발 아트인가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과시할 게 없으니까 그걸로 과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금칠하는 분들 일주일에 20만 원씩 쓰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요 해운대 어디에 지금 우리 절에 오는 네일 아트가 있어요. 네일 아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부자 동네 그 아파트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맨날 스트레스를 막 받아 해요. 아, 선생님 제가 막 손님들 때문에 죽겠다고 막 와가지고 제가 뭐라 한 줄 압니까? 얘야, 민영인데, 민영아, 너네 가게에 오는 인간들은 다 고립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상은 아니다. 일주일에 20만 원씩 손톱 붙이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얼마나 할 일이 없고 허전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 가게에 찾는 고객들은 고객일수록 정신이 골이 좀 빈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해라. 라디오에서 여가고 싸우면 네가 따지냐? 안 따지잖아. 그죠? 라디오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마라. 우울증 걸린다. 그랬더니 아 맞네요. 너희 집에 지금 단골들은 절대 정상은 아니야. 맞잖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다 20만 원을 써요. 밥 먹기도 불편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슬로건 있죠.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우리가 지키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보호하면 우리를 보호해줘. 산과 강과 바다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썩은 물 먹고 살 수 있어요? 죽은 땅에서 곡식을 길러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국토들은요 거의 병들어 있어요.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썼고요. 지금 농약 안 쓰면 이제 안 돼요. 저 땅속에 산에 있는 건강한 산에 있는 나무 밑에 부엽토들에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수억 가지의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부식시키고 거름이 되고 옥토가 되게 해서 나무를 키워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땅들은요 거의 약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죽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 약이 아니면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한 만큼이에요. 한 만큼. 우리가 지금 뿌린 만큼 쓴 만큼 더럽힌 만큼 자연이 어떻게 자기들은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뭐 다람쥐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요. 그쵸? 개 고양이가 종이컵을 쓰지는 않잖아. 주인이 주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 말이고 우리 그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게 우리 불교 안에 큰 가르침이잖아요. 큰 가르침인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원리 그거를 우리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지금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내가 지구를 더럽히고 했으니까 아이고 스님 저는 진짜 스님들보다 더 잘 지키고 살았는데 왜요? 공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업 같이 함께 가는 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같이 태어났으니까 전쟁을 겪고 이 땅에 같이 태어났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같이 겪는 것들 그걸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가운데서도 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 또 있어. 그죠? 몇 프로 있잖아. 그는 이제 공업 가운데서도 자기 개인의 업이 있어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 업과 개인의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업을 막 쌓아가면 선한 과보들을
만들게 되고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0가지 약속은 우리 거사님께서 좀 복사해가지고 드리세요. 냉장고에 붙여놓고요. 윤리적 제품을 쓰겠다, 일회용 쓰지 않겠다,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고, 거실에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장 바구니에도 붙여놔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엄마들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가서 또 마트에 세일하면 얼른 사. 아이고, 이번만 사고, 그 다음에 안 사고. 안 됩니다.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구가 이거 숙제예요. 이제 제가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숙제 또 해놔야 돼. 지구를 가열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난가 너인가 아니면 쓰레기 문제인가 공장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신적인 문제인가 우리 정신적 결핍의 문제인가 탐욕심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정의로운가요? 기후 정의로운가? 지구를 위해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나의 작은 사랑, 지구사랑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크게 아랫배 힘주고, 기후 정의행동 우리 함께 하여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항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